안녕하세요. 통계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1종 오류, 2종 오류, 유의수준, 표준편차, 표본 크기 이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와 유의수준을 그래프에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예시는 과자 무게 예시입니다. A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A라는 회사에서는 감자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회사가 주장하기를 이 감자 과자 무게의 평균이 70g이고 표준 편차가 5g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자를 사 먹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70g보다 덜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웠습니다. 귀무가설은 모집단 과자 무게 평균이 70g이다 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은 모집단 과자 무게의 평균이 70g보다 작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A라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했고요. 표본의 크기는 30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30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두 가지 분포를 가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 분포입니다. 귀무가설이 참이라면 모집단의 평균이 70이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도 7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표본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70이고요. 그리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30분의 25, 분산이 30분의 25인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하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포는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분포예요. 대립가설이 참일 때 분포인데, 이때는 모집단의 평균이 70보다 작다는 주장이 참인 거니까 70보다 작은 어떤 값입니다.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모집단을 전수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귀무가설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70보다 작은 어떤 값이다 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산은 30분의 25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분포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귀무가설이 참일 때의 분포예요. 평균이 70인 정규 분포고요. 분산은 30분의 25였죠. 그리고 왼쪽은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의 분포인데 평균이 70보다 작은 어떤 값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오늘 비교할 값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서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유의수준을 정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유의수준을 정할 건데요. 유의수준은 보통 0.05라고 놓죠. 5%를 의미합니다. 유의수준을 0.05라고 놨을 때 그래프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귀무가설이 참인 분포에서 대립가설 쪽으로,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대립가설 쪽으로 극단적인 5%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가 5%, 0.05가 되죠. 네, 그리고 이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영역을 기각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유의수준만큼의 넓이가 곧 기각역입니다. 네, 그래서 유의수준과 기각역의 크기는 항상 같겠죠. 유의수준만큼 칠한 거니까요. 유의수준이 0.5면 0.5만큼 칠한 거니까 둘이 같습니다. 유의수준은 기각역이랑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각역의 넓이가 1종 오류입니다. 1종 오류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을 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귀무가설이 참인데 우연히 이 극단적인 영역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극단적인 영역이 발생을 하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야 되죠. 참인데 기각했으니까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넓이만큼의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기각역이 1종 오류입니다. 유의수준은 기각역이 되고 기각역이 바로 1종 오류가 됩니다. 크기가 같아요, 셋이. 그리고 반대로 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귀무가설이 거짓이라는 건 이 분포가 맞는 분포인데 이게 맞는데 채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채택은 이 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채택을 하게 되죠. 이 분포가 맞는데 여기 있는 영역이 발생을 한 겁니다. 채택을 하는 영역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2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프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1종 오류고 이 부분이 2종 오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 기각력 유의 수준, 용어 설명은 다 간단히 드렸고요. 네, 이 영상은 이 용어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라서 이 각각의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 용어는 알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네, 이제는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1종 오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2종 오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 낮아지면 1종 오류는 줄어들고 2종 오류는 늘어나게 돼요. 반대로 여기 있는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1종 오류는 늘어나고 2종 오류는 줄어들어요. 유의 수준이 커지면, 그러니까 기각력이 커지면 1종 오류는 늘어나고 2종 오류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요.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가 커집니다. 그래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런데 1종 오류가 누구랑 같았냐면 유의 수준이 바로 기각력이고 기각력이 1종 오류죠. 얘네랑 2종 오류랑 반비례 관계입니다. 유의 수준이 커지면 기각력도 커지고 1종 오류도 커지죠. 얘는 작아지고요. 유의 수준이 작아지면 기각력도 작아지고 1종 오류도 작아지고 얘는 커집니다. 그래서 얘네와 2종 오류는 반비례 관계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의 크기 얘네와 1종 오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종 오류는 누구랑 같았죠? 유의 수준이랑 같았죠. 유의 수준은 기각력이었고 얘가 1종 오류였어요. 유의 수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 그냥 정하는 겁니다. 0.05다 라고 정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을 0.05로 정하면 1종 오류도 5%로 정해집니다. 이때부터 얘는 상수예요. 얘네가 어떻게 변하던 1종 오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또는 표본의 크기와 1종 오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모집단의 표준 편차나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얘네가 좀 이렇게 바뀔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각력에 해당되는 x값이 이동을 할 수는 있어도 이 넓이가 변하진 않습니다. 이 넓이를 0.0으로 유지하도록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넓이 자체가 기각력 유의 수준 1종 오류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0.0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0.0으로 정했다면요. 그래서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2종 오류에 주는 영향입니다. 자, 여기 있는 2종 오류를 잘 보시고요. 이제 제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줄일 겁니다.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5였어요. 5에서 4로 줄일 거예요. 이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5에서 4로 줄이면 얘네 둘이 뾰족해지겠죠. 이렇게 줄였습니다. 1종 오류는 5%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2종 오류는 어떻게 됐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2종 오류가 있던 게 없어졌어요. 표준 편차를 줄이니까 2종 오류가 어떻게 됐죠? 2종 오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준 편차와 2종 오류는,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2종 오류는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게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작아졌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이유는 이게 날카로워졌다는 건 이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가 작아졌다는 거거든요.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가운데로 모이게 됐으니까. 근데 이 그래프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얘가 표준 편차예요. 여기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수가 있겠죠. 얘는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가 2종 오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날카로워지겠죠. 날카로워지면 아까 어떻게 됐죠? 2종 오류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날카로워지니까 2종 오류가 작아지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얘가 뭉툭해지니까 2종 오류가 커진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와 2종 오류는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줄여봤어요. 줄이면 이렇게 뭉툭해집니다. 뭉툭해지면서 2종 오류가 이렇게 커지게 돼요. 표본의 크기를 줄였더니 2종 오류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은 좀 없지만 관계를 다 살펴보긴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의 수준은 기각력이었죠.
기강력은 1종 오류였습니다. 그냥 알파라고 놓을게요. 이제 유의수준과 기강력과 1종 오류의 값은 같았고요. 이 녀석과 2종 오류인 베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였어요. 네, 그리고 유의수준, 기강력, 그리고 1종 오류 얘네와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관계는 관계가 없었어요. 얘네와 표본의 크기의 관계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우리가 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와 2종 오류의 관계는 어땠었죠? 시그마가 작아지면 날카로워졌죠. 날카로워져서 2종 오류가 작아졌었죠. 그래서 둘은 비례 관계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본의 크기 n을 봅시다. 표본의 크기 n은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들어가 있죠. 얘는 이 분포의 표준 편차였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작아지게 되면 뭉툭해지죠. 작아지면 뭉툭해져서 이 녀석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둘은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종 오류, 2종 오류, 유의수준, 기강력, 표준 편차, 표본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영상에서는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